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 책향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실제 정리수납 전문 컨설턴트 분이 쓰신 책이고요. 제목이 너무 와닿아서 손에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 보고 가슴에 팍 와닿으시는 분들 저 말고도 많지 않나요? 그리고 찔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최근 미니멀리즘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천은 못하고 있는 우리, 매일매일의 바쁜 일상에 치여서 집안은 물건이 여기저기 난장판, 정리가 안 되고 쌓여있고 특히 책상 위도 그렇고 그쵸? 자기가 누워 자는 안방, 침대 위에도 막 물건이 오늘 정리해야지, 내일 정리해야지 이러다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또 어디에 어떻게 물건을 놔야 할지 또 그러다 보면 뭔가 정리는 안 되어 있으면서 시간만 금방 가게 돼서 또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집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왜 정리를 잘 해놓으면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집이라는 일상의 공간이 정리가 잘 되면 내 삶 자체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정리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에 대한 정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바꾸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스14 책 소개를 볼게요. 이 책은 우리에게 왜 정리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준 뒤 정리를 하고 난 후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최적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 실전 정리 수납법을 총 6장에 걸쳐 알려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실패하지 않는 정리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정리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그 물건을 정리를 실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실제 삶에서 그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 윤정훈 씨는요. 30대 중반에 맨손으로 창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2년 만에 체인 사업을 전개할 만큼 회사를 급성장시킨 그때는 이제 사업 성공가였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자만을 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우울증에 빠졌고 급기야 돌연히 찾아온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사실 정신적인 면에서 무너지다가 그게 신체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이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한 분이 이런 정리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체험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책이 좀 더 실용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마음도 몸도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매던 중에 우연히 정리수납 수강생 모집 광고를 접하고 그때부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잡았다고 해요. 이후 정리수납 전문가와 수납 강사의 길을 걸으며 매 순간 자기 혁신을 꾀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싱글맘이 사는 원룸을 정리하던 중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10장의 메모를 발견하면서 정리수납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사람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더 큰 사명감으로 정리수납 컨설팅에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수납법은 최적의 공간 활용을 넘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실전 기술입니다. 이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오롯이 전파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또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실전 기술이라는 게 너무 와닿는데요. 저도 정신이 힘들 때는 사실 집안을 정리한다든지 물건을 막 정리해둔 그런 거에 사실 사람이 신경을 쓸 겨를이 없잖아요. 내가 머리가 마음이 아프니까. 사실 정신이 건강하신 분들은 훨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 공간이 정리가 훨씬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심리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또 이 책이 그리고 이런 정리수납법이 훨씬 그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더욱 삶을 건강하게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상담을 받는 상담자들에게도 이런 면을 좀 더 제가 그분의 어떤 생활 양식이나 생활의 습관, 스타일을 파악해서 좀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정리와의 만남,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 챕터 1, 정리란 무엇인가? 가슴 뛰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정리. 1. 인생을 바꾸어준 정리. 2. 정리수납이라는 인생의 또 다른 문. 3. 정리수납과의 운명적인 만남. 4.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5. 나 자신을 위해 정리하라. 6.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지 마라. 7. 정리수납 누구나 잘할 수 있다. 8. 모든 것의 기본은 정리. 9. 정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10.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 11. 정리는 축제. 정리된 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라. 챕터 2. 버리는 기술. 버리면 보이는 자유와 행복.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이유. 무소유에서 배우는 진정한 버리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좀 찔리네요. 어떤 물건을 버리고 남길 것인가?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언제나 버리려고 하다가도 고민하면서 또 못 버리고 이걸 버려야 될지 저걸 남겨야 될지 그러고 있는데요. 다음, 거실에 모든 물건을 모아놓고 분류한 뒤 버려라. 이게 분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류를 안 해놓고 막상 한꺼번에 물건들을 다 쳐다보게 되면 더 자기 정신이 어지럽고 사나워지면서 그 물건들을 쳐다보고 있다가도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것 같아요. 다음, 물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들어온 물건만큼 비운다. 물건을 버리는 순서를 알면 잘 버릴 수 있다. 들어온 물건만큼 사실 비우면 집안이 더 이상 남잡해지진 않을 텐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못하죠. 그것만 실천을 해도 여기서 더 악화되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핵심적인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버리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한번 실천해 보라. 실제 실천이 중요하죠. 언제나 저희가 정리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안 되잖아요.
10. 팔 수 있는 물건은 팔아라.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당근마켓 딱 생각나죠? 오죽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인들 사이에 당근하다라는 말까지 동사가 생겨났는데 적게는 뭐 1,000원, 뭐 2,000원, 3,000원에 팔기도 하는 그런 물건도 있고 뭐 몇십만 원에 파는 물건도 있고 그쵸? 그러면서 집에 정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음 챕터 3. 이것만 알아도 정리의 달인. 실패하지 않는 정리의 기술. 1. 먼저 레이아웃을 정한다. 이거 중요하죠? 마구잡이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2. 수납용품을 미리 사지 마라. 왜냐면 이걸 미리 사게 되면 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이 집안에 또 하나 더 늘어난다는 아직 버릴 것도 버리지 않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요. 3. 물건에 돌아갈 자리, 주소를 마련해 주자. 그쵸? 이걸 정해져 있어야 되죠. 오늘은 여기 넣었다가 또 내일은 쓰다 말고 또 저기 넣었다가 정리를 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4. 겹치기 수납을 하지 마라. 사실 이게 말은 좋은데 다들 겹치기 수납을 하고 있잖아요. 한 3겹, 4겹 정도 서랍에, 그쵸? 어쩔 수가 없는데 물건마다 다 수납 공간을 다 마련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물건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아마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5. 핑거존의 법칙. 손이 닿는 곳에 수납하라. 손이 막 자주 닿지도 않는 위치 혹은 막 위로 쌓아 올리거나 그럼 결국 그쪽의 물건들은 정리가 안 된 채로 항상 남아있다는 거죠. 6. 공간은 80%만 채워라. 왜? 삶의 여유라고 하잖아요. 공간의 여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여백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내 정신에도 그대로 그 여유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7. 정리의 마무리는 라벨링 하기. 저는 이거를 꼭 하거든요. 근데 다른 집에 가면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라벨링은 사실 의외로 일반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8. 구입한 물건의 박스는 바로 뜯어서 확인하고 수납한다. 네, 이건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냥 그래도 어떤 물건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9. 내 물건부터 정리하라. 이거는 싱글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2인 이상 사시는 가구.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싱글이라서 다 제 물건이라서요. 제가 근데 모든 걸 책임지고 미니멀리즘이나 이런 정리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오롯이 갖고 있다라는 또 다른 문제는 있는데요. 10. 1+1은 생활의 마이너스. 꼭 필요한 물건만 사라. 이게 굉장히 은근히 누군가를 찔리게 만드는 말인데요. 그쵸? 꼭 필요한 물건만 사러 가서 또 1+1, 2+1 이런 거 있고 무슨 할인 갑자기 할인하는 거 어떻게 발견했다? 그러면 내가 원했던 물건 한 개에서 또 돌아올 때는 2개, 3개, 5개 이렇게 들고 오고 그쵸? 근데 결국 막상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쓰지도 않는다는 그런 거죠. 11. 유지하지 못하는 정리는 의미가 없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정말 힘들어요. 정리는 저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어지러져 있어요. 다시 또 물건이 여기저기 나와 있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안 가 있고
그럼 또 다시 정리했다가 또 다시 어지러워지고 반복이고, 그쵸? 그러면서 또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또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또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 책은 지금 목차의 한 줄 한 줄만 읽어봐도 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정말 와닿는 그런 문구의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챕터 4. 공간별 심플한 정리.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야 내 삶 자체도 그렇게 되니까요. 1. 안방,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 2. 거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3. 아이방, 아이의 미래가 있는 곳. 4. 주방, 주부가 편해야 가족이 편하다. 여기서 주부는 꼭 여자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5번, 욕실, 하루의 피로를 씻는 곳. 6. 신발장, 하루의 출발점이자 마침표. 7. 베란다, 정리의 마무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8. 옷장, 자꾸 보고 싶어지는 옷장 만들기. 9. 냉장고, 가족의 건강 지킴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단지 음식을 차게 보관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그게 우리의 건강을 핵심적으로 지키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이제 건강 지킴이라는 그런 개념을 새롭게 부과한다는 것. 10. 화장대,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11. 책장, 책이 숨쉬는 곳. 챕터 5. 물건별 심플한 정리. 물건에 들어갈 집을 만들어준다. 옷접기를 해야 옷장이 정리된다. 2. 쉽게 정리하는 이불접기. 3. 옷걸이 자국 안 나게 니트 거는 법. 4. 벨트, 넥타이, 가방, 스카프 등의 소품을 심플하게 수납하는 방법. 이게 정말 심플하게 수납이 잘 안 되죠. 이런 것들 좀 크기가 소형인, 특히 이런 벨트, 넥타이, 스카프 이런 것들이요. 저희 집에도 그냥 막 뭉텅이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최소한 이제 이거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해놓긴 하는데. 5. 비닐봉지, 종량제 봉투는 작게 접어서 수납한다. 이것도 실천적으로 잘 되지 않죠. 일일이 작게 접는다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뭉텅이로 또 모아서 이제 서랍 안에 저는 놓아놓는 편인데요. 6. 액세서리를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옷걸이처럼 걸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액세서리 거리가 있긴 한데, 그것도 비싸고, 또 일일이 또 개수마다 사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저는 그냥 한 서랍에 모두 모아두는 편이거든요. 7. 서류는 한꺼번에 기간별로 보관한다. 8. 스포츠용품 수납과 네트망의 다양한 활용법. 네트망 활용법 이런 건 저희가 정말 배우면 유익할 것 같아요. 9. 사진과 추억의 물건은 맨 나중에 정리한다. 챕터 6. 정리를 통해 얻게 되는 것들. 자유, 꿈, 행복을 가슴에 품게 해준다. 1.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준다. 2. 버리면 플러스가 되는 인생. 3.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에 서다. 4. 물건 정리를 통해 마음도 정리된다. 5. 생활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정리. 6.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 7. 세상과 소통하게 되다.
8. 자유로운 생각, 살아나는 창조력. 9. 물건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10.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멋있죠? 마지막 챕터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삶을 변화시켜주는 정리가 되어가면서 정리수납법을 익히면서 정말 내 삶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변화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정리로 빛나는 인생을 살다. 정말 그러면 좋겠죠. 제 인생이 저도 지금 제 인생이 막 빛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어릴 때는 정말 그걸 꿈꿨거든요. 그때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빛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시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빛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출판사 서평, 지금 당신은 물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문장 정말 찔립니다. 정리전도는 시작하면 당신의 삶도 정리가 될 것이다. 마드니가 자신도 모르게 집이나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 여러 물건을 잔뜩 쌓아놓은 채 물건의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임신 우울증으로 집안일에 놓다 보니 어느새 집안에서 걸어다닐 수조차 없게 된 집. 지병으로 앓아누운 남편을 간병하며 아내 혼자 살림을 도맡다 보니 집안 정리는 엄두도 못 낸 부부의 집. 노부부의 집, 아내가 집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가출해버린 남편 등등 많은 사연이 이런저런 사연을 품은 채 정리와 담을 쌓고 있는 게 현실 아닌 현실이다. 근데 이거는 무슨 사연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정리를 꼭 집안일을 여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남자는 가출해버린 같이 해야 되죠, 같이. 네, 이런 거는 제가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평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책은 수많은 고객의 정리 컨설팅을 지적한 현직 정리 컨설턴트가 그간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리의 중요성과 그 정리 기법을 우리 일상에 실전적으로 펼쳐놓습니다. 물건을 지배하고 공간을 장악하라. 이게 진짜 안 되죠. 저희가 물건을 지배하고 공간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우리를 장악하고 물건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전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입니다. 물건과 공간, 내 인생을 디자인하다. 일상에서 우리는 정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난다. 도대체 왜 물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물건들의 공간을 다 내어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하고 물건들에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법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왜 정리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준 뒤 정리를 하고 난 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각종 물건이 있어야 할 최적의 공간 활용법 등 실전 정리 수납법을 알려줄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실패하지 않는 정리 기술서이다. 좋은 사람과 있으면 유쾌해지고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정리 또한 그런 효과를 불러온다. 지금부터 잡동사니를 과감히 버리고 좋아하는 물건만 곁에 두고자. 이러한 정리 습관으로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보자. 이 책이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 표지에는 물건과 공간, 인생을 디자인하다 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정리전돈을 시작했다. 내 삶도 정돈되기 시작했다. 라는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이거
첫 페이지에 있는 이 말 정말 많이 찔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는 정말 진정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예, 각성을 해야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정리의 시작은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버리는 일이다. 정리한 후에 정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정리다. 공간은 한정적인데 왜 내 물건을 내어주고 물건의 하인이 되어 사는 것일까?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다. 프롤로그, 정리와의 만남,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 정리 컨설턴트와 정리 수납 강사로 활동하면서 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정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변에 잔뜩 쌓인 물건을 정리하려고 시도하다가 끝내 감당하지 못해 정리를 포기하고 산다. 임신 우울증으로 집안일을 놓다 보니 어느새 집안에서 걸어 다닐 수조차 없게 된 고객. 지병으로 알아놓은 남편을 간병하며 아내 혼자 살림을 도맡다 보니 집안 정리는 엄두도 못 낸 노부부. 아내가 집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가출해버린 남편 등등 많은 가정이 이런저런 사연을 품은 채 정리와 담을 쌓고 있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물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물건들의 공간을 다 내어주며 살아가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하고 물건들에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이 책의 집필한 동기다. 몇 년 전 68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 남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집으로 가면서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68평을 혼자 쓰는데 무슨 정리가 필요하지? 그러나 이내 의문은 사라졌다.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 제자리를 잃고 방치된 물건들. 68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정리가 필요하구나.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정리가 필요하다. 사실 누구나 정리를 하긴 한다. 그런데 정리를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질러져 있다면 정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20년간 컴퓨터 용품 관련 사업을 하면서 나 역시 집과 사무실, 공장을 아무리 치워도 정리가 되지 않아 좌절한 경험이 있다. 수많은 시간을 집, 사무실, 공장의 정리에 소비하면서 이러다가는 물건에 짓눌려 제명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리를 하는데도 왜 자꾸 난잡해지는 거지? 정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정리한 뒤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제대로 정리된 정리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이러한 고민과 호기심에서 시작한 정리수납은 나를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었다. 요컨대 이 책은 정리의 기술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 왜 정리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준 뒤 정리를 하고 난 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최적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 정리 수납법을 알려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실패하지 않는 정리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내게 정리 수납법을 배운 수많은 수강생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집안을 정리했더니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남편이 달라졌어요. 생전 청소를 안 했는데 이젠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 즐거워지고 삶에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아요.
아이의 방을 정리한 뒤부터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정리 또한 그런 효과를 불러온다. 지금부터 잡동사니를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만 곁에 둬보자. 그러면 상쾌한 기분이 유지되고 좋은 에너지가 생겨날 것이다. 정리 덕분에 공간을 더 깔끔히 사용하게 되고 어지러진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 노력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며 인생이 달라진다.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공간을 잘 정리하길 바란다. 정리를 통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 윤정훈. 챕터 1. 정리란 무엇인가? 가슴 뛰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정리. 인생을 바꾸어준 정리. 1998년 햇빛도 들지 않는 2평 남짓한 지하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나는 지금까지 공장과 사무실을 무려 17번 옮겨 다녔다. 남들은 평생 4-5번 정도 이사한다는데 남들보다 이사 경험이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1년에 한 번 이상 이사를 한 적도 여러 번이다. 이사를 자주 한 까닭은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간 적은 없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이 늘고 매출도 상승하다 보니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행복한 만큼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첫째, 직원이 많아진 만큼 물건과 작업도구 관리가 무척 힘들었다. 나 한 해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정리에 소홀한 직원들이 점점 늘면서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라는 생각이 직원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정리를 잘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좋게 이야기하였으나 직원들은 내 앞에서 치우는 신용만 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긴 직원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벙어리 냉가슴 앓듯 내가 치우고 말지 라는 생각에 더욱 힘들었다. 둘째는 회사가 커진 만큼 공간은 넓어졌지만 오히려 공간이 부족한 회사가 되었다. 사무실 공간이 크면 물건의 수납 및 정리가 잘 되어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회사가 커질수록 점점 보관해야 할 물건들이 넘쳐났다. 수납에 대한 규칙이 없다 보니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을 찾을 수 없어서 방문한 고객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일쑤였고 쌓여있는 물건들 틈에서 재고 파악이 안 돼 물건을 다시 주문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크고 작은 손해가 발생하자 나에게 정리정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잔뜩 어지러진 사무실, 수백 가지 이상의 부품과 자재가 쌓여있는 공장도 모자라 집 역시 정리되지 않아 나는 무척 답답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 잠시라도 앉아서 쉬고 싶은데 소파에도 침대에도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서 편히 쉴 공간이 없었다. 사무실도 공장도 집도 위로는커녕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집, 사무실, 공장의 정리는 늘 내 몫이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직원, 가족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내가 발벗고 나서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돼 있던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또 정리하고 집과 사무실, 공장을 오가며 무려 15년 이상 반복해서 정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집과 사무실, 공장을 두고 내가 죽을 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남의 사무실이나 공장 다니면서 정리해주면 더 큰 돈을 벌겠다. 다소 감정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집 안팎으로 정리 안 된 모습이 나를 괴롭혔다. 사실 난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정리수납 전문가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처럼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180도 달라진 인생을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정리수납으로 말미암아 나의 직업도 나의 인생도 확 바뀌었다. 전단지 한 장이 인생을 바꾸어 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때 정리수납 2급 수강생 모집이라는 전단지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정리수납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 수업을 들으면 정리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를 정리수납 전문가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전단지 한 장으로 정리수납의 세계를 만나고 새로이 도전하다니. 돌이켜보건대 나는 행운하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 인생 전반을 새롭게 꾸미고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정리야, 반갑다.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정리하려는 마음이 절로 생길 것이다. 예컨대 중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며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전교 1등을 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부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가슴에 새겨야만 해낼 수 있다.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리도 마찬가지다. 그저 공간을 깨끗이 할 목적으로 하는 것과 정리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천지 차이다.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깨끗하고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안 정리가 안 되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나는 이분이 농담을 하나 라고 생각했다. 집 정리가 안 되었다고 남편이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다. 나는 적당히 응대하고 전화를 끊을 요량이었으나 이내 터져버린 울음소리 때문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발 한 번만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즉시 그 고객의 집으로 향했다. 과연 고객의 집은 말 그대로 돼지우리 같았다.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바닥이 끈적끈적했는데 마치 진흙 위를 걷는 듯 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다고 집을 나가나? 일말의 내 의구심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휙 날아가 버렸다. 냉장고 안에는 수년간 묵었을 법한 썩은 음식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식탁 역시 아무렇게나 쌓인 잡다한 물건들 때문에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작은 밥상에서 5 식구가 식사를 한다고 했다. 밥상 앞에 앉는 것도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 때문에 쉽지 않아 보였다. 화장실은 불이 켜지지 않았다. 불편하지만 그냥 쓰고 있다고 했다. 방 3개 중 2개는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가득했고 한 방에서 내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딱한 사정을 안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서 고객을 도와주기로 했다.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같이 일하는 정리수납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무료로 일을 진행했다. 우선 전기기술자 지인을 불러 각 방과 화장실에 등을 손보고 2개의 방엔 각각 2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한 후 자녀들의 물건을 수납해 주었다. 부엌과 거실 역시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하니 식사조차 할 수 없었던 공간이 확 달라졌다. 그간 내 딸과 햇볕도 들지 않는 공간에서 답답하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하다.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정리 컨설팅을 하면서 생각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정리 컨설팅을 의뢰한 40대 미혼 남성은 강남의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보통 강남의 건물 한 채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정리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이 남성은 그야말로 많은 물건을 껴안고 살았다. 32평의 4인 가족이면 7 내지 8명 정도가 정리 컨설팅을 하는데 이 고객의 집은 넓기도 했지만 집안 곳곳에 물건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무려 13명이 작업을 해야 했다. 라면, 컵라면, 참치 통조림 등은 박스째 쟁여 있었으며 수납장 맨 아래 칸은 모두 음료수로 채워져 있었다. 모든 물건이 그런 식이었다. 게다가 옥상의 작은 창고 안쪽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본인도 모를 정도로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정리를 하면서도 오늘 안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 정도로 물건이 많아 고된 작업이 예상되었다. 일이 마무리될 때쯤 집으로 돌아온 고객이 깔끔히 잘 정리된 집 안을 살펴본 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답게 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렇다면 이전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강남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무엇이 부족해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까? 100평짜리 집에 살든 원룸에 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공간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허름한 원룸에서도 강남의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럭셔리하게 살 수 있다. 강남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집에서 생활한다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정리가 생활의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정리되어야 무언가를 제대로 시작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것이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나 자신을 위해 정리하라. 나 자신을 위해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정리가 시작된다. 사실 정리뿐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질러진 방 안에서 뒹굴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은 방 안에 잡동사니가 널브러진 정도이지만 내일은 발디딜 틈 하나 얻게 되고 그 상태로 일주일 나아가 한 달이 지나면 방치된 물건들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적당히 더러워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집중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른다. 귀찮다는 이유로 물건 정리를 미루다 보면 어지러진 환경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주변 환경이 깔끔하지 않으면 어떤 긍정적인 의욕도 창의력도 생기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지러진 공간에서 물건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말한다. 단언컨대 삶의 무기력, 이것은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끔 방송에서 강박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방 안에 쌓아두는 사람들을 다룰 때가 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며 자위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방에 물건을 쌓아둔 채 생활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둔 채로 방치하는 것은 물건 속에 나를 가두는 행위와도 같다. 물론 그 행태가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즉 저장 강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질병으로 해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상 매우 분주히 지내는 지인이 있다. 그는 갖가지 일로 바쁜데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다.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가 물건과 서류를 정리하곤 했다. 문제는 그럴수록 더욱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버려야 할 것들을 안고 간다. 그러니 자연히 서류 등의 물건들이 사무실에 점점 쌓였고 이런 상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결국 그는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의 사무실에 방문하니 서류들이 그를 괴롭히기에 충분할 만큼 쌓여 있었다. 문제는 그 서류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다음에 볼 일이 있지 않을까? 필요할 때 없으면 난감하니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쌓아둔 서류들이 큰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사실 그때그때 버리거나 파쇄해도 되는 서류는 생각보다 많다. 일단 나는 그에게 업무의 중요도와 사용 빈도에 따라 서류를 분류하라고 했다. 분류된 서류와 물건 중 자주 사용하는 것은 책상에서 가장 가까운 수납장에 종류별로 수납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규격에 맞는 박스에 담아 라벨링을 한 후 창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보관하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서류들은 복사기의 PDF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서류와 급하기는 하지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서류, 그리고 그냥 보관해도 될 서류 등을 분류하여 책상 옆에 5단 서류함에 수납했다. 연필통에 꽉 차 있던 필기구도 당장 사용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박스에 보관했다. 서너 시간 투자하여 약간의 정리를 했을 뿐인데도 사무실은 몰라보게 바뀌었다. 그는 정리한답시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윤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온갖 잡동사니와 씨름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올인하여 회사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시간에 서류 더미와 싸우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한 덕분에 그는 요즘 인생 자체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던 그는 사무실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무척 밝아졌고 생기 또한 넘쳐난다. 정리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물건 치우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척척 두기만 하면 되니 일할 맛이 난다고 말한다. 자기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풍랑에 내맡긴 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공간에 물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자신에게 문제가 미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나 자신을 위해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자. 이것이 정리의 중요한 진정한 출발점이다.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지 마라. 정리하기 위해서 중시해야 할 것은 정리를 잘하는 법에 앞서 왜 정리를 해야 하는가이다. 정리 관련 책 상당수가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정리 스킬, 정리 노하우에 치중하는데 이는 포도의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먹는 꼴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때 첫 이론 시간에 왜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 데 특히 공을 들인다.
물론 왜 저런 걸 배워야 하는 거야? 빨리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정리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 역시 처음 정리 수납을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실전 기술만큼 이론과 더불어 정리 마인드 또한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진정한 의미의 정리는 공간의 미적 공간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공간 사용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리다. 나를 위한 정리 역시 내가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개인적 취향, 물건을 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더욱 좋다. 정리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하는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금세 어지러진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개인적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랫동안 나의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으셨다. 몸이 불편해 작은 방에 주로 누워 계셨다. 나는 방을 깨끗이 청소해 아버지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노라 결심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게 하고 방 안에 잡다한 물건을 밖으로 빼낸 뒤 방바닥을 걸레질했다. 청소하는 동안 아버지는 내내 불쾌한 표정으로 화를 내셨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청소하고 정리했다. 급기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다. 이놈이 방 청소한다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군대. 아이고, 누가 이놈 좀 말려주래. 내가 방 청소를 끝내자 아버지는 내다 놓은 당신의 물건들을 기어코 다시 방에 들이셨다. 나는 그럴수록 환자에게는 청결이 중요하다 하며 아버지 방 청소를 더욱 열중했다. 그러나 매번 청소하고 정리한 뒤 아버지는 내가 애써 정리해놓은 물건들을 당신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다시 갖다 놓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방 청소를 하고 정리하는 나의 행동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집을 깔끔히 하기 위한 나만의 이기적 행동이었음을 말이다. 그때 편찮으신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다. 흔히 아이들 방은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정리하곤 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방을 정리해준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대뜸 짜증내기 일수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태도가 서운하기 짝이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방을 정리할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 아이에게도 자신만의 생활 방식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인 집에 정리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 컨설팅 의뢰 전에 남편이 지인에게 신신당부를 했단다. 내 서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막상 정리 작업에 들어가자 지인은 변화되는 공간을 보며 남편의 서재도 정리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서재만 빼고 정리하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서재의 주인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조심스러웠는데 서재를 훑어보니 지인 남편의 정리 습관 및 패턴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 아버지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두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잔뜩 흩트려 놓는 식이었다. 되도록 지인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서류와 책은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되 위치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 작업을 마쳤다. 앞서 언급했듯 정리란 예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날 지인은 서재를 정리했다는 말에 남편이 화를 냈다가 정리된 서재를 보고는 무척 만족스러워했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사용자를 고려해 정리한 덕분이다. 거듭 말한다. 공간의 주인은 물건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정리수납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공간 정리법을 배우면 정리가 훨씬 수월하다. 물론 정리라는 행위는 배우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공간 정리에 대한 요령도 생기지만 자신에게 맞는 정리 방법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리수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리 전후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과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고 사는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에서는 정리수납과 미니멀리즘이 일찌감치 유행했다. 일본은 원래 집이나 상점 등 건물을 상당히 작게 짓는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용 공간이 좁다. 효율적 정리수납에 대한 니즈가 있는 만큼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공간 정리법과 효율적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발한 수납 도구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제품이 많은데 문틈 사이를 깨알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어 훅은 오래전부터 이용되고 있는 아이템이다. 섬나라 일본은 지진에 따른 자연재해가 많다. 그 때문에 일본인들은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살자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으므로 집에 물건을 많이 두려고 하지 않는다. 적당히 벌어 적당히 소유하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한다. 정리 습관은 어릴 때부터 들여야 한다. 이때 아이들에게 정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의 목적과 유익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정리정돈이 체화될 수 있다. 참고로 정리를 잘하는 아이는 노트 정리도 잘하는데 학습 의욕과 성취도는 물론 학교 성적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학교에서 정리정돈을 과목화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정리정돈은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특히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도 정리수납에 관한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옷장 정리와 주방 정리는커녕 이불 개는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널브러진 이불을 그대로 방치한 채 출근했다가 퇴근 후 귀가하여 다시 덮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불 개는 방법은 30분 정도면 배울 수 있고 침대 정리법 역시 한 번 보면 금방 따라할 수 있다. 방법을 몰라 정리하지 못할 뿐이지 한 번 익히면 평생 쓸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바로 정리법이다. 당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디 이 책을 통해 옷 접는 법, 이불 접는 법, 속옷 접는 법 정도는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예전에 비해 정리수납법을 배울 수 있는 곳도 많아졌다. 공공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리수납 과정을 신청해 수강할 수 있고 나처럼 아예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뗄 수도 있다. 깊이 배울 생각이 아니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정리수납 관련 책을 읽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방법만 익혀도 좋다. 책이나 인터넷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으로 수납 도구를 살 필요도 없고 정리를 위해서 우유값을 수십 개씩 모아 햇볕에 말릴 필요도 없다. 꼭 필요한 것만 골라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리는 자신이 편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배움의 때는 없고 시작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리를 계속 실천하고 꾸준히 체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생활의 편리성과 더불어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된다. 정리의 힘을 믿어보라. 분명 당신에게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 모든 것의 기본은 정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러 은행에 간 적이 있다. 일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은행원의 책상으로 눈길이 갔다. 삼색 볼펜들과 잘 깎아놓은 연필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관련 서류들은 오른쪽 구석에 놓인 서류함에 잘 보관되어 있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손놀림에서 베테랑의 내공이 묻어났다. 말끔히 책상을 정리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조금 쑥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다. 이렇게 책상을 정리하는 것은 은행에서 가르쳐 준 건가요? 나의 질문에 은행원은 멋쩍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마도 은행원의 업무 특성상 금전을 다루다 보니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책상을 잘 정리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리라.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원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은행이라면 맘 놓고 내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이렇듯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불신을 줄 수도 있다. 사실 정리라는 것이 다소 귀찮은 행위임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공간이든 그때그때 바로 정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물건이 쌓였을 때보다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을 뿐더러 정리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거나 능률적으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는 당연히 인생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내 강의를 들은 수강생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매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는데 정리법을 배운 뒤 생활의 질서가 잡히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 시간에 생전 안 보던 책을 보게 되었고 내친김에 독서 지도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했죠.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집안일에 얽매여 늘 짜증내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정리법이 이토록 제게 큰 변화를 줄지 몰랐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정리전도는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리라는 작은 행위는 상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출 후 귀가했을 때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두거나 식사 후 설거지를 바로 안 하고 쌓아두는 등의 사소하지만 좋지 못한 습관을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 요컨대 정리는 인생살이에서 모든 일의 기본이다. 정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인생 자체가 확 달라진다. 정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이건희 개혁 10년이라는 책에 삼성 초고속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유독 나를 사로잡은 내용이 있다. 1993년 6월 4일 도쿄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회장이 서류 뭉치 하나를 손욱 비서실 경영전략 1팀장에게 건넸다. 이거 한번 돌려가며 읽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보세요. 손 팀장의 손에 주어진 것은 기보보고서라는 문건이었다. 기보는 1978년부터 삼성전자 오디오 설계실에서 일한 일본인 고문이다. 기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직원들에게 드라이버 부품, 측정기 등을 쓰고 제자리에 놓으라고 지난 10여년간 얘기했지만 아직도 변함이 없다. 공구를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측정기는 고장나도 아무도 고치지 않는다. 이제 내 한계를 넘어섰다. 이 글을 읽은 임원들이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갖가지 대답을 했지만 이 회장은 고개만 저었다. 이 회장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을 꺼냈다. 자기가 존중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남을 위해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 학대인 셈이며 정리전돈 속에는 인간 존중의식이 깔려있다는 말이다.
일본에서 스카우트한 일본 기술자가 삼성에서 10년간 일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 회장에 건넨 보고서에는 기술적인 것,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너희 직원들은 도통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였다. 그리고 이 회장은 그 문제를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다. 나는 이 말에 100%, 아니 200% 동감한다. 정리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지 않는가?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간이 잘 정리되어 있고 꼭 필요한 물건만 놓여 있어서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 자신이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편안하고 기분을 좋게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주 고객은 제법 넓은 평수에 사는 조금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24평이나 32평 정도의 가정집에서도 정리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한 번은 원룸을 정리 컨설팅한 적이 있다. 그때 원룸에 사는 분의 정리 컨설팅 의뢰는 처음이라 좀 신기하네 정도로 생각했다. 원룸이면 비교적 작은 평수라 생각해서 3명이 갔는데 고객은 작은 원룸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물건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깜빡 잊었다며 차 안에 옷이 있다고 했다. 작은 차 안에 옷이 얼마나 있겠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 안에는 엄청난 양의 옷이 있었다. 마치 차 안에 옷 많이 넣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것 같았다. 우리는 이 모든 옷과 신발을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고객의 의중을 묻고 자주 입는 옷과 아끼는 옷 이외에 철이 지나거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뒤 나머지를 정리했다. 집안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고객을 불렀다. 고객은 정리된 모습을 보고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다. 특히 옷장을 열어보고 우와 하는 탄성을 토해냈다. 속옷을 수납한 서랍을 열어보고는 너무 예쁘게 접어놓아 아까워서 어떻게 꺼내 입느냐는 말을 했다. 집이 정리되니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앞으로 집안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고객은 의뢰하기 정말 잘했다고 웃으면서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외형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가감히 정리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듯 정리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다. 여기까지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기술을 초반부만 이렇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책 뒷부분 파트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어떤 정리의 기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그 저자도 말을 했지만 옷과 뭐 속옷 그리고 다른 뭐 집안의 기타 물건 등등을 버리는 건 또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물건을 하나하나 언급해 가면서 정리하는 방법과 기술을 노하우를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책을 끝까지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되는 책을 가지고 다음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